퇴색되고 있는 대자보의 의미, 대학가에서 대자보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좁은 도로와 인도 없는 합성동 뒷길, 보행자나 운전자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 창원시, 지원하는 영화마다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에 교직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큰 종이에서 게시판이나 벽에 붙이는 것을 흔히 대자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이 담긴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나섰는데요. 대자보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벽보 또는 방문의 일종으로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문제에 관한 의견, 그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등을 커다란 종이에 써서 건물의 벽이나 게시판 등에 붙이는 것을 대자보라고 일컫습니다. 보통 대자보는 정치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벽보입니다. 지난 2013년 고려대 한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를 시작으로 대학생들이 현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도내 대학에도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그 이후 대자보를 통한 학생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대자보가 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했지만 최근 창원대에서는 게시판에 자물쇠를 채우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내에는 많은 게시판이 있지만 유독 정문 앞 게시판만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학교 다니면서 자물쇠 걸려 있는 걸 이번에 대자보가 많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돼서 이제 처음 알아서 이제 와서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이제 자물쇠가 있다고 하니까 와서 열어보니까 자물쇠 다 달려 있고 보면 이제 총목과 승인 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학생 의견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교 내 게시판이 많은데 그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개인 의견까지 제한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방금 다 훑어봤는데 보면은 이제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개인 의견 표현 못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열어놓는 게 어떤가 싶고 그 위에 이제 정리 같은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잠글 필요까지 있나 싶고.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총무과에 일일이 와서 승인을 받아라가 아니고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우리가 문은 얼마든지 뭐 100% 열어주죠. 그리고 내용도 안 물어보고 그 열쇠를 그 정문에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전화만 오면 바로바로 개방을 해줍니다. 그 이제 취지가 두 가지죠. 첫째, 외부에서 무절제하게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일단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잠금 장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한 거지. 니는 돼, 니는 안 돼. 그런 통제 수단으로 그 잠금 장치를 한 건 아니죠. 이 같은 상황 속에 인근 대학들의 게시판의 게시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 학생 관련된 그런 대자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민이 그걸 받으셔야지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거민이 안 받으면 무슨 광고물이든 다 띄어버립니다. 아무래도 게시물은 저희가 이제 게시물 등록 기준이 있으니까 뭐 상업적 용도라든지 정책 성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치적 부분은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없지만 상업적 용도 부분은 저희가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은 다 탈거를 시키거든요. 조사해본 대학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곳이 없을 뿐더러 대자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대자보는 불만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참여를 상징하는 것이자 소통의 창구입니다.
상업적이 아닌 학생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 표출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좁은 도로와 인도 없는 길은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상 위험한 곳입니다. 현재 창원시 마산회영구 합성동 합성 옛길이라고 불리는 도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영구 합성동에 위치한 먹거리 타운 앞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이곳은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폭이 좁다 보니 시외버스 출입구 앞 도로와 달리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전무합니다. 좁은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가게에서 설치한 주차 금지 표지판과 입간판 등이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보행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불법 주장차를 막기 위한 차선 규제봉은 훼손된 지 오래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호소합니다. 이제 밤 저녁 되면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져서 이제 차 지나가는데 사람도 다니고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혼잡해지는 저녁 시간 차량을 이용해 직접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맞은편 차량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 고개 운전에 가까운 주행을 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7월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별다른 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를 관할하는 마산해원구청은 보행환경 개선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장의 개선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합성동 도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2012년부터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 창원시. 2015년 현재까지 약 11편의 영화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개봉해 관객 수 1위를 하고 있는 영화 그놈이다 역시 창원시에서 촬영됐는데요. 지원하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창원시도 직간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남매. 그중 여동생이 살해되고 여동생을 죽인 범인을 찾는 오빠.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 그놈이다는 개봉 후 일주일째 관객 수 68만 5천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봉 후 승승장구하는 이 영화가 창원시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둣가 마을이 배경인 이 영화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 고현 미더덕 마을에서 전체 분량의 60%가 촬영됐습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제작비 9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 개봉한 또 다른 영화, 관객 수 604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2002년 서해상에서 북한과 벌어진 해전을 다룬 연평해전입니다. 이 영화 역시 주 무대가 창원입니다. 이렇게 창원시는 2012년부터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창원시를 알리고 제작비 일부를 창원시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시가 지원한 영화에는 간첩, 조선미녀 삼총사 등 5편의 상업영화와 6편의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 창원시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앞으로도 창원시 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교직원을 정치몰이에 강제 동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종옥 공동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회에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대가 설치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박 교육감의 지지 세력인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에 교직원 행사 서명대 설치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도를 추궁했으며 이 같은 박 교육감과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 전체 해역에 발령한 해파리 경보를 11월 4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각 지자체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보름달불 해파리 출현 밀도가 경보 발령 수준 이하인 100제곱미터당 한 마리 미만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파리 주의경보는 100제곱미터당 보름달물 해파리 5마리 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해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파리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어업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대량으로 출현해 어망 파손, 조업 지연 등의 어업 피해를 유발하지만 올해는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보고된 어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청과 도교육청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2016년 예산안 심사 등 수십 건의 각종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경남도가 서울시 강남구에 추진하는 경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과 학교 급식 문제, 김해 관광 6톤단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창원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5 역사기록 전시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기록으로 보는 창원 600년, 도약하는 창원이라는 주제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홍보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창원 600년, 빛으로 나타나다, 민주성지 마산, 계획도시 창원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통합전 옛 세계시 역사의 다양한 변천사를 태종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복제본 등 역사 기록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번 전시회가 기록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산하포구 면동 자생단체 회원과 시민 공무원 등이 함께 3일 마산어시장에서 우리 모두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와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으며 상인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 준수, 물가 안정 동참 등 공정거래 질서 지키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한껏 기쁘게 했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관내 공무원들은 수학철로 농가를 방문해 농촌사랑 일손 돕기를 실시해 농촌사랑을 실천해 농가의 시름을 달래주었습니다. 현재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 일손 돕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농번기에 농촌 인력 감소와 노령화 및 여성화로 적기 영농 실현이 어려운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하는 등 일손 부족 농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립 마산박물관은 창원 마산 지역과 터키 이스탄불시 카흐트 하네구 우호 교류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찾아온 터키 문화 특별전을 내년 6월 29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합니다. 마산박물관은 전시를 5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캘리그래피, 예술의 문자, 아라베스크, 그리고 이즈닉, 커피와 담배 등을 주제로 터키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편 이번 한국에 찾아온 터키 문화 특별전은 이스탄불 문화원과 한양대 박물관 등의 소장 유물을 공수해 창원 시민에게 동서 문명의 교차점인
터키의 화려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경남도가 도정 소식지 겸 경상남도 종합정보지로 발행하는 경남 공감에 대한 도민과 독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젊은 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는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영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인권 평화 교육장이 개소했습니다. 교육장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 홍보, 여성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도내 17개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직원들과 대화하며 학교의 현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되는 학교 현장 속으로는 교육 일선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가 시내 중심 도로변을 점거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앞두고 노점상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공공 판매 시설을 만들었지만 노점상들은 판매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안정상의 이유로 입점을 거부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2015년 한일 우수 청소년 역도 스포츠 교류전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고등부, 대학부 역도 선수들의 상호 우위 도모 및 역도 실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선수단은 이 기간 고성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창원 예총이 주최하는 제11회 단풍거리 축전이 오는 7일, 8일에 열립니다. 축제 주무대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창원시청 앞 광장에 이르는 중앙대로 가로수길과 용호동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축제 기간 창원시는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도록 낙엽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3일 관내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인 김진은 원장을 초빙해 내 몸이 원하는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건강관리에 대한 이모저모를 전하며 수강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3일 양덕천 일원에서 생명이 숨쉬는 양덕천 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 소속 회원 60여 명과 함께 수중 물잇기 및 퇴적물 제거 작업과 하천변에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 0.3톤을 수거하는 등 양덕천 살리기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거제시는 3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관리 사업에 공헌한 21세기 한일병원 김태국 임상심리사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전수했습니다.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소재 주식회사 대광은 4일 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라면 200박스와 제9회 이웃사랑 김장 나눔 축제에 사용할 스티로폼 박스 2,000개를 기탁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3일 통영시 명정도 천암산 등산로에서 실족으로 인해 발목 부상을 당한 등산객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 복지패밀리는 관내 결연 독거노인 20여 명과 함께 국화축제장을 방문해 관람했으며 관내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등 위안 행사를 펼쳤습니다. 고성군은 3일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현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산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는 4일 마산대대 안보교육관에서 군장병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영상자료 시청 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시범 및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